가지가 있잖아.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그러면 여기다가 가능, 총소득, 승수가 있어요. 그럼 가능, 총소득, 총수는 총투자액을 뭘로 나눈다? 가능, 총소득으로 나눈다. 되셨죠? 이게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나오면 유효가 나오지. 그래서 여기 자리에 유효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뭘로?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되셨죠? 예? 자, 그의 역수관계에 있는 게 뭐다? 총자산 회전율이다. 그럼 총자산 회전율이 의외로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총자산 회전율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우리 시험에서 뭐 단독 문제 내지 않아요. 지문 주죠.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이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은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하는가 고려하지 않는가? 고려하지 않는다. 화폐의 시장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의미하셨죠? 그러면 화폐의 시장가치 고려하지 않는다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분수식은 굳이 외울 필요 없다겠잖아요. 왜? 여기 총소득 승수하고 역수관계 있으니까. 자, 굳이 써보면 총소득을 뭘로? 총투자액으로. 총투자액 자리에 다른 말 써보십시오. 요 총투자액 자리에 다른 말. 그래요. 부동산 가격. 또 다른 말. 네가 해라. 총자산.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이라 한다고. 총자산을 써도 상관없다. 왜 총자산을 써도 상관없냐면, 자, 봐요. 이 총투자액이란 게 내 돈하고 은행 돈하고 같이 한 거죠. 그게 총투자액이잖아요. 그러면 은행 돈이 부채인가요? 은행 돈 부채잖아요. 내 돈이 자본인가요? 차본이죠. 그 부채하고 자본이 나오면 뭐가 생각나요? 네가 생각난다. 부채하고 자본이 나오면 개론서에 내가 이제 누가 생각나겠어? 네가 생각나지 내가 다른 생각 없다. 부채하고 자본이 나오면 나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자산이 나와야 돼. 나만 생각해서는 답을 못 맞춰. 자산이 나와야 답을 맞추는 거지. 이 두 개 답은 뭐요? 자산이야, 자산. 자산이라고 이렇게. 그럼 이 총투자액이란 게 은행 돈하고 내 돈이잖아요. 은행 돈이 부채, 내 돈이 자본이잖아. 그러면 부채하고 자본 더한 게 이 더한 게 총투자액이잖아요. 그게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총투자액이 뭐 돼? 총자산이 된다고. 그래서 이 총투자액 자리에 부동산 가격, 총자산 넣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야.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은 총소득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OX? O. 그잖아요. 총자산 회전율은 총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총소득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옳은 말이라고. 의미하셨습니까? 예. 자, 또 질문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고민해버려요. 봐봐요. 총자산 회전율은 총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맞지요? 이때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을 쓸 수 있다. OX? 오잖아요. 총소득은 두 가지니까. 유효 총소득일 수도 있고, 가능 총소득일 수도 있고. 그런 질문 가지고 이제 고민할, 이런가? 그런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총소득은 두 가지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때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을 쓸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을 쓸 수도 있다. 되셨죠? 난 더 이상 못 해 죽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요 부채, 자본 나오면 두 개 나오면 자산이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부채 플러스 자본은 자산이다. 옆에다 총자 붙이거든. 총부채하고 총자산을 더하면 총자산이 된다. 이렇게. 그럼 이거 문제 시험에 실제했죠. 실제로 어떻게? 자, 부채가 4만 원이다. A라는 회사가 있다. A 회사가 있는데 A 회사가 부채가 4만 원이다. 그런데 자본은 16만 원이다. 그럼 이것 주면서 이렇게 주면서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다. 무엇과 뭘 물어봤을까? 총 자산은 얼마냐? 이렇게. 그럼 이렇게 주면서 물어보죠. 총 자산은 얼마니? 총 자산은 얼마니?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거 실제로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하고 자본이 나오면 두 개 더하면 자산이고, 그 다음에 부채하고 자본이 나오면 또 머릿속에 기억돼야 될 게 뭐? 부채 비율. 부채 비율. 자, 부채가 나오고, 그 밑에 필연적으로 자본이 나오고, 나눈다. 그러면 그게 부채 비율이다. 부채 비율. 그러면 부채하고 자본이 나왔으니까 부채 비율도 물어볼 수 있겠네. 그럼 여기서 이제 부채 비율은, 이 경우에 부채 비율은 나누면 되잖아요. 나누면 어떻게 나눕니까? 4만 원을 뭘로? 16만 원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4분의 1이니까 2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거 시험 지문이야. 우리 시험 지문. 시험 지문이야. 단독 문제에서 단독 문제. 단독 문제로 이렇게 냈습니다. 자, 그러면 승수하고 수익률에서 첫 번째 끝났습니다. 근데 순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수식은 이제 알 거고, 역수관계 있는 게 종합자본 하는 종, 자,
이렇게. 됐습니까? 요 종합자본 환원율의 수식. 순소득 승수하고 역수관계 있으니까 이러면 알 수 있겠죠? 순소득을 뭘로?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여기 순소득 승수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자본 횟수기간이라고 한다. 승수가 전부 다 자본 횟수기간인데 일반적으로 영업소득으로 자본을 회수하기 때문에 이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횟수기간이라고 한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자본 횟수기간을 구해라. 그러면 자본 횟수기간을 구해라. 저에게 자본 횟수기간의 수식을 배운 적이 없죠. 저에게 순소득 승수의 수식은 배웠잖아요.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액을 뭐로 나눈 것이다? 순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이거 배웠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자본 횟수기간을 구해보십시오. 자본 횟수기간. 그러면 뭘 구하면 된다? 순소득 승수를 구하면 된다.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순소득 승수와 자본 횟수기간이 같은 말이고 그의 역수는 뭐다? 종합자본 환원율이다. 자, 지난주에 이 종합자본 환원율을 배웠으니까 종합자본 환원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종합자본 환원율. 환원율 산정 방법 5가지. 시, 조, 투, 엘, 부. 기억나시죠? 시장 추출법. 시장 추출법이 나오면 대상 부동산에서 직접 환원율 산정입니까? 유사 부동산에서? 유사 부동산에서 직접 환원율 산정. 그 다음에 조성법이 나오면 대상 부동산에서 직접 하는데 위험이란 말 나온다. 위험. 그럼 실제 우리 시험은 조성법은 다른 유사 부동산에서 직접 환원율을 산정했다. OX, X. 조성법은 대상 부동산에서 직접 환원율을 산정한다.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이 나오면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와 건물의 소득 창출 능력이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는 것에 차가 난다. 그래서 물리적 투자결합법 환원율, 토지 비율 곱하기 토지 환원율 플러스 건물 비율 곱하기 건물 환원율. 이때 계산 문제가 나오면 토지 환원율을 주지 않는다. 그럼 토지 환원율이 주지 않으면 토지 환원율이 뭐가 된다? 자본 횟수율이 된다.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횟수율인데 자본 수익률이 된다.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횟수율인데 토지는 감가되지 않기 때문에 횟수율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토지 환원율이 뭐가 된다? 자본 수익률이 된다. 건물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횟수율이다. 근데 횟수율 구할 때 우리 시험은 직선법만 나온다. 직선법으로 자본 회수할 때 횟수율 구할 때 잔존 내용유수분이다. 내용유수분이다. 잔존 내용유수분이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금융적 투자결합법으로 환원율 구한다면 그러면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환원율. 그 저당 환원율이 저당 상수다. 플러스 지분 비율 곱하기 지분 환원율. 지분 환원율이 뭐다? 지분 배당률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에르두법이 나오면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를 가지고 간다. 세후 현금 수지를 가지고 간다. 세전 현금 수지. 에르두법이 나왔는데 세후 현금 수지 그러면 무조건 틀리다. 그럼 에르두법은 세전 현금 수지를 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세금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마지막에 부채 감당법은 부대저. 됐죠? 그렇지. 그게 환원율. 자, 이제 여기 세전현금 수지 나왔습니다. 그럼 세전현금 수지 수식은 알 거고 요 세전현금 수지가 나오면 지분 투자액이고 그의 역수관계 있는 게 지분 배당률이고 요 지분 배당률 다른 말로 뭐고? 지분 환원율이고. 자, 그러면 끝. 수익률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율 분석법. 비율 분석법에서는 몇 가지 비율 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하겠다. 비율 분석법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대부 비율. 대부비율. 그 대부비율의 수식. 이 대부비율의 수식. 대부비율의 수식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뭡니까? 융자액 또는 부채 잔금. 대부비율 수식. 올해 이제 오늘 오후에 이런 거 수업 끝나고 평가사 시험 문제 풀어볼 건데 요거. 평가사 시험 문제에서 올해 평가사 시험 문제 봤던 것을 요 대부비율 계산 문제를 냈어요. 요 공식 이용해서 대부비율 계산 문제 냈다고요. 그래서 평가사 시험이 이렇게 냈어요. 자. 올해 평가 시험에서 이렇게 뭐라고 났냐면 대부비율 구하라 하는데 계산을 주는데 이렇게 줬습니다. 부동산 가격 줬어요. 부동산 가격 5억 이렇게 줬어요. 5억 이렇게. 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는 뭘 줬냐면 순용업소도 줬어요. 순용업소도 이렇게 줬습니다. 순용업소도 2천인가 이렇게 줬습니다. 2천 맞나? 정확히 모르겠네.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순용업소도 2천이라 4천 준 것 같다. 4천.
자, 그 다음에 부채.